친구들 안녕하세요. 정훈 기자의 방송입니다. 사상 최대의 총선 실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혹시나 그 모습을 모두 지켜봤다. 그동안 힘들었던 국민들의 감정을 다시 한번 자극했다. 이제 그들은 공개적으로 대중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개인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벽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달성하려면 왜 기자회견에 시간을 낭비합니까? 우리는 성명서를 배포하고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기사를 읽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질문 기회는 특정 미디어 소스에 집중되었습니다. 각종 언론기관에 충분한 질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단순히 말장난에 불과했다. 조선일보에 대한 열정은 계속됐다. MBC와 JTBC는 질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그동안 가장 큰 비난을 받았고 게다가 선정되지도 못했다. 동아일보가 비평 기사가 가장 많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오직 금융 언론만이 경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외국 언론만이 국제 관계와 안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정부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당히 일관적이다. 완전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자선을 베풀 수 있습니까?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것이 근거 없는 정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속적으로 대중을 차별화하고 중요한 미디어와의 참여를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김건희는 값비싼 가방에 대해 사과했지만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정권은 조사가 철저하다고 설명했지만 서면 보고서 한 장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숨겼다. 최상병 특검도 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들은 우리가 진행 중인 조사를 관찰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루는 방법입니다. 이를 보기 전과 후에 해병대원들은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 결국 윤석열은 체제의 몰락을 선택했다. 대중은 이미 윤석열에 대한 재판 기일을 포기하고 대신 다음 법원 명령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중의 분노는 공공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국민의 거의 절반은 윤석열이 지난 2년보다 남은 3년을 통치하는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4명 중 1명만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석열이 받은 득표수와 완전히 일치한다. 아직 콘크리트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40대 이하가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확률은 10% 안팎이었다. 30에서 40대에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나는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10.4%만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연령과 지역의 정치적 성향, 성별을 불문하고 김건희 의혹을 폭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다. 결국 온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지지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중은 김건희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윤석열도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윤석열을 빼면 책임의 절반은 김건희에게 돌아간다. 본 설문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화면에 표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국선거조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는 법원에도 이어진다. 법원은 속속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은 월성원전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대법원은 공공기록물 감사제도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감사원법 이들은 2019년 10일에서 12월경 감사관 회의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삭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고려 3사람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두 번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뒤집혔고 3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도 이를 합정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를 주는 전자기록을 보존하는 데 대한 대중의 이익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공공전자기록 훼손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기록물과 관련된 중요문서는 문서관리 시스템에 문서화되어 있으며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많은 문서가 저장되어 있다. 손상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이 데이터는 누구나 갖고 있으므로 삭제해도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감사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도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책임은 수사 대상 개인이 아니라 수사 대상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정된 시점에 그 결과를 염두에 두고 집중 조사를 한 것은 분명하다.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나 현재나 민주당에 대해 자행된 공격의 규모를 설명합니다.
정부가 도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재명과 민주진영의 빛을 여전히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큰 난관을 극복하고 현재의 민주주의 정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재명 의원에 대한 특정 공격 외에는 모든 공격을 중단했다. 대법원은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참여한 2022년 인천계양 보궐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지난 9일 대법원이 인천계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 가운데 이들의 소송에서 그룹의 보수적 성향이 드러났다. 보수단체에서는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 위조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믿지 않았다. 이제 비정상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정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목적은 국민의 정서로 드러나는 총선의 위력이다. 어쩌면 윤석열과 국권이 저지른 수많은 일들이 바로잡혀질지도 모른다. 일반 대중의 정서를 입증한 만큼 우려할 점은 없다. 윤석열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10% 안팎인 지지율이 10% 문턱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지지율 20%대에 얼마나 탄탄한가?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거의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오늘이 혈전병에 대한 전담 조사가 거부되는 날이 될 것 같다. 국민의힘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추경호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도부의 80%가 공식화됐다. 만약 비상대책위원만 선출된다면 이제부터 국민의힘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한편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6월 말 7월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로 인해 7월 말 8월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자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고했고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그를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 나는 결국 분노 때문에 직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윤재욱 전 원내대표는 6월 말이나 7월 초였던 전당대회 날짜 합의를 목격했다. 그런데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왜 이를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걸까? 현행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등은 경영형 비상위원회가 담당하지만 혁신형 비상위원회가 참여하게 됐다. 이러한 성격에 대한 바른 비판도 존재합니다. 한편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특유의 개그 발언을 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어렵습니다. 그는 홍준표의 비난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믿었고 욕심이 나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콩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원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반대로 이것은 한동훈 개인의 의도로 전당대회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전국대회가 제대로 개최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다만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시간을 연기할 수도 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들의 시간을 기다려 그들이 대표로서 즐기는 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어제는 윤석열 총장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한 발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특별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는 대통령께서 황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험이 많은 것 같지만 앞으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협력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국민의 인식에 맡겨야 한다. 이비 총선과 같은 운명을 가져서는 안 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한 뒤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전통과 보수가 벌인 루머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한동훈이 답했다. 전통적 자유주의 기반은 실제로 민주당의 참가자와 헌신적인 구성원 모집을 경멸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황우여 회장님이 말씀을 꽤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중 기자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총장이 특검의 2차 요구를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그 밖에도 수많은 특검이 채용됐으나 특별사법 절차로 간주되기는커녕 정치적 문제로 전락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문제 전체를 처음부터 다루는 것은 이례적이다. 황우 회장,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언론과 일반 대중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는 기자들이 질문과 열정으로 응답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이제 윤 총장이 퇴임하더라도 고민을 모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한 일입니다. 이제 그들은 MBC 기자가 질문에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아무튼 어제 오전에 윤석열 총장 기자회견이 있어서 그런 걸까 같은 댓글이 많다. 총선 참패 이후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확보해 혁신을 하겠다는 결심에 대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에서 지켜야 할 보수의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성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 나아가면서 같은 정치 이념을 채택했다면 활동 범위가 넓어졌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는 더스트 보울 운동과 비슷하고 우리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악화와 타락. 한동훈 비상대책위 통과로 전통적 기반이 폐기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를 하는 대신 주변에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새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은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에 도착한 중요한 인물이다. 아울러 영남당이나 도로균 같은 인물을 활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이 규칙과 관련된 특정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내대표도 일주일씩 연기됐고 정책위원장도 오늘까지 결정할 가능성을 논의했지만 불가능할 수도 있다. 우리 당에는 헌법으로 간주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는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이 과정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하며 억지로 하기보다는 여론을 수렴하고 폭넓은 협의를 거쳐 해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일을 피하십시오. 이제 홍준표 홍콩시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맹렬한 비판에 대해 그는 자신의 말이 자신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었는지 언급했다. 게다가 기본정당은 여전히 뜨거운 입장이다. 내가 CEO였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당신은 민주당이었고 대다수의 국민은 그 당을 아낌없이 사랑했다고 한다. 또한 이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말해야 하며 비상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헌신적인 의원의 이러한 평가에 만족한다. 처음에 그는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이 당 대표인 양 전당대회를 연기하려 한다는 비난은 날짜를 가늠하기 어렵다. 40일 원칙은 절차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원내대표가 되기로 한 시간이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다.